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놀 만큼 놀았다고 자부하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들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돈만 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길이었고 운이 좋기는 했지만 저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몇십억 하는 소위들 말하는 노른자 위 땅에 건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근처의 상가 건물이지만 그래도 그 건물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고 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옥상층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다 보니 솔직히 공실이 날 일이 거의 없네요. 아직도 이자가 한참 남은지라 솔직히 돈을 쓸어 담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네요. 저는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자를 꼬시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젊은 시절에 하도 놀아서 솔직히 여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여자를 만난다면 천길만리 낭떠러지까지 제 발로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많은 만남을 거치다 보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듯 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볼 때 얼굴도 나이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끌리는 여자는 사연이 있는 여자이지요. 그렇다고 우는 여자를 마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하루면 잊혀질 인연들인데 사연이 있는 여자들이 더 끌리기 마련이네요. 그녀들과 만남을 가지면 생기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분위기, 거기에서 오는 스릴감이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지요. 굳이 예를 들자면 저는 취미로 골프를 다닙니다. 필드를 나갈 때면 같이 다니는 형님이 어디서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옵니다. 솔직히 재밌지는 않아요. 20대 여자들이 뭐라고 저희랑 놀겠습니까? 골프를 수준 있게 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으러 오는 건가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저녁에 그 자리가 술자리로 바뀌게 되면 그때가 돼서 형님이 자기 건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네 건물은 어떠냐는 식으로 저도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슬쩍 어필해줍니다. 골프 치는 내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가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 여자들이 눈빛부터가 달라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저랑 연애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뭐가 있다. 저거 사달라 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더군요. 사달라는 거 하나라도 사주고 그날 저녁 괜찮은 식사 한번 먹여주면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몸에 좋은 거라면 웃돈을 주고도 구해서 먹을 나이인데 처음에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물어오는 형님이 용하고 그 시간들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지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질려버린 겁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전히 빠지지 않고 갑니다. 제 돈 얼마 내고 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다음에 또 나한테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노력해주는데 너무 좋지요. 땡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서로한테 원하는 게 확실한 사이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 사연이 있는 편의 여자를 만나는 편이 오히려 훨씬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훨씬 더 많건 외모가 그런 여자들에 비해 훨씬 볼품없던 말이지요. 혹시나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저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연으로 하여금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런 사연이 너무 좋고 그렇게 만나는 편이 저에게도 훨씬 더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억에도 남더군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건드린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참 재미있네요.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면 하루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연 있는 여자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최초의 그녀와의 이야기부터 꺼내야겠네요. 때는 3년 전입니다. 그때는 마스크 쓰고 다닐 일도 없었고 지금이랑은 또 다른 세상이었지요. 어쩌다 보니 제 상가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기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밀집된 나름의 상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공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왼손에 보니 알이 꽤나 굵은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게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이란 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래봐야 이제 막 30이 된 것 같은 앳된 얼굴인데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는 게 대단한가 싶기도 하던 차에 집에서만 놀고 있기 뭐해서 남편이 카페를 차려주는 거라는 말을 하는 게 남편도 꽤나 돈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로 지내게 될 텐데
뭐 어렵게 대하게 만들 필요나 있나 싶어서 농담 좀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예쁘니 장사는 잘 되겠다고요. 그녀도 제 농담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웃었는데 진짜 제 말처럼 장사가 엄청 잘 되더군요. 제 말대로 그녀의 미모가 입소문을 탄 건지 주변의 동네 남정네들이 다 거기로 가서 커피를 마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옥상에 제 개인 사무실을 작게 따로 쓰고 있었고 매일마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매일같이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기 미모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걸 알고 있는지 언젠가부터 계약서 쓸 때 자랑하듯 끼고 있던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녀 또한 동네 남정네들이 그녀한테 꼬리를 치러 오는 걸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녀는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가게 밖으로까지 뛰쳐나와서 저한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는 걸 일부러 숨기고 있는 여사장, 뒤로 길게 묶은 말총머리에 이마에 솜털 같은 잔머리와 웃을 때마다 일부러 사람 홀리게 하려고 치고 있는 듯한 눈웃음과 그녀의 배국 같은 피부는 정말이지 반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한테 나름의 호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세입자랑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녀는 그냥 그녀가 제게 잘 보이는 대로 저도 인사만 받는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였지요.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확진자 한 명 생기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다룰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자영업자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녀의 충성스러운 동네 남정네들이 진짜 발길을 끊을까 싶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발길이 끊기더군요.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지나가면서 보는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입자들 다들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이 상황 다 같이 잘 이겨내자며 월세도 줄여주고 했지만 한 명 한 명 손님들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을 하던 그녀만큼은 더욱 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월세를 내는 기일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한 달치씩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어려운 건 피차 알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독촉은 안 했습니다만 독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 말이지요. 제가 호의를 베푸는 만큼 그녀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득만 취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노크 소리에 보니 그녀가 직접 내린 커피라면서 바구니에 바리바리 싸왔더군요. 마치 다방에서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제 직원들하고 같이 마시라고 여러 잔 가져왔다고 하는데 저도 힘들다 보니 직원들한테 한 달씩 무급으로 휴가를 준 상황이었거든요. 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걸 다 가져왔냐고 하니 그녀 귀에는 제가 짜증내는 것처럼 들린 건지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저한테 세를 밀리고 있으니까 잘 보이고는 싶은데 제가 빈틈을 주지 않으니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뜸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다그칠 생각도 없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기에 뭐가 죄송하냐고 물었는데 그게 또 그녀한테는 위압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쭈뼛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길래 혹시 밀린 월세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요즘 장사가 너무나도 안 돼서 그런다면서 돈 생기는 대로 꼭 해결해준다며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독촉해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제 발이 저린지 직접 와서 저러니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한다고 정 힘들다면 보증금에서 빼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모처럼 뉴스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건물주 행세를 했네요. 아무튼 그제서야 그녀는 내 말이 진짠가 싶어 우물쭈물하더니 그나마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러면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 언제 저녁이라도 꼭 대접하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더군요. 커피에 취미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출근길에 그녀 가게에 들려 커피며 빵이며 이것저것 팔아줬습니다. 저의 배려가 티가 났는지 그녀는 언젠가부터 돈을 안 받으려고 하기에 돈을 돌려주러 나온 그녀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려는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네요. 덕분에 그녀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는 걸 손끝으로 알게 되었긴 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일부러 돈을 안 받는 척하면서 제게 몸을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게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 보려고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는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손가방이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가면 퇴근을 한다는 걸 그녀도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건물 밖을 나서는 저를 본 건지 그녀가 따라 나와서 저한테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다며 저를 쫓아오더군요. 할 일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 중이라 하니 그녀가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는 가게 문을 잠궈 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번에 자기가 저녁을 사기로 하지 않았냐며 지금 그녀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이 딱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밥 생각이 없어서 그녀에게 그러면 술이나 간단하게 한 잔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40대 중반에 가까운 후반이었지만 가 30 된 그녀한테는 저랑 같이 술 마시는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었을 텐데 그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고 저를 따라오더군요. 근처에 자주 가는 참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있으니 그녀를 배려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녀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계산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는 메뉴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건 술 마시는 거고 저녁 사준다는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는 술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안심한 듯 자세를 편하게 고쳐 앉더라고요. 그녀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 회사 다니며 여태 모은 돈에 시댁에까지 손을 벌려서 가게를 차렸다 뭐 이런 이야기요. 빌린 돈이 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니 힘들다는 이야기도 말이지요. 잠깐 제 술잔이 비어서 제가 직접 술을 따랐는데 그녀가 자기 이야기만 해서 지루하겠다며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 볼 것 없다고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그녀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나 봅니다.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월세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그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같이 술 마시자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빌미로 뭘 어쩌려는 것도 아니라 말해줬더니 또 그제서야 그녀가 다시 긴장을 풀고 술을 연거푸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걱정도 안 하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지방공무원이라 지금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도 몸조심한다고 주말에도 거의 못 보게 되었다며 외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쯤부터 약간 이상한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가 자꾸 묻지도 않은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라도 저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건데 오늘도 술을 얻어마시게 되었다면서 몸을 베베 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혹시 나한테 작업을 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참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녀가 저한테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저한테 뭘 해주고 싶다길래 제가 이번에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길래 자꾸 뭘 해주겠다고 말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요거 요것 좀 봐라 싶어서 장난반 섞어서 그럼 이렇게 가끔 술상대나 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라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녀는 자기 입술을 혓바닥으로 살짝 훔치며 남편도 못 만나고 지금 솔직히 결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차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눈치를 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참치집에서 장소를 옮겨 직원 한 명 없는 제 사무실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는 서로 기억도 안 난다는 듯 목적은 서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그녀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월세와 자리를 비운 남편 대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우였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저도 인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에 스릴도 만끽하고 재미도 보고 이유를 가져다 붙인다면 여러모로 좋은 게 더 많았으니 말이지요. 그 뒤부터는 같이 술 같은 건 마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가게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제 돈으로 아르바이트까지 구해줘서 그녀와는 온종일 내내 붙어 있었지요. 그녀의 확실한 목적 덕분에 우리 둘의 이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녀의 모든 걸 바쳤지만 월세를 없애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요. 그렇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도 부담스러워졌나 봅니다. 결국엔 가게를 접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해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을 선사한 그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생각하고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설비는 정리했지만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가서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카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게에 들어온 사람도 젊은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경기도 회복되고 장사 수완이 좋아서 월세 밀릴 일은 없어 보이더군요. 가끔씩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마실 때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쪼록 둘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별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으니 반응이 좋으면 저희 경험담 몇 가지를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